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5화 위로를 해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별일 없으시고요? 예, 큰일 없습니다. 예, 그죠. 뭐 국가가 코로나로 큰일인데 우리 개개인은 또 뭐 매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은 하도 세월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를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주제는 위로를 해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일까입니다. 두 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나요? 자유님 어떠세요? 저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매일 위로가 필요해. 그 엄대장님은 어떠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좀 분할 때 어딘가 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고 뭔가 들어보고 싶을 그렇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그죠? 네. 막 모함을 해가지고 그럴 때 뭐 이런 거고 그죠? 그러면 반대로 뭐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보고 좀 위로의 말을 잘 건네는 편인가요? 엄대장님 어떠세요? 좀 건네는 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뒤돌아보면 조금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죠? 내용이. 예. 그죠? 우리 약간 시니컬한 면이 있는 자유인님은 위로 잘해주시나요? 예전에는 위로랍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오히려 내가 뭐라고 그리고 전혀 위로도 되지 않을 말들을 왜 그렇게 떠들었을까? 어설픈 위로를 했구나. 뭐 이런 공감돼요. 느낌. 네. 그죠? 예. 근데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를 건넸는데 좀 그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좀 기분이 나빴거나 이랬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누구나 그걸 좀 경험할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네네. 그런 말을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 던지는 것들이 언짢게 느껴질 때 진짜 위로가 안 되죠. 그거 가지고 그래 뭐 이런 거지. 야 누구나 겪는 아픔이야. 뭐 그런 거. 자유님은 그런 때 없어요? 위로를 받았는데 기분이 나빠. 뭐 이런 경우. 대개 경우에 이제 엄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상대방이든 뭐 저희든 누군가가 처음에는 위로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시작은 하는데 결국 끝에 가면 내가 더 힘들어 뭐 이런 얘기 그죠? 무슨 힘든 배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술만 먹고 헤어졌다 이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어쨌든 좀 어설프긴 합니다, 그죠? 위로가, 그죠? 어쨌든 그렇듯이 오늘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언제나 좋은 일인지 이 위로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요즘 보면 뭐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건지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꽤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주제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좀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위로의 말을 건네죠, 그죠? 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따뜻한 위로의 말은 상대에게 괴로움을 덜어주고 좀 슬픔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타인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는 다들 좋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통상 사람들 중에는 동정심에 기반해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가 있는가 하면 연민의 감정으로 위로를 전하기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동정심이나 연민은 위로를 건네기 위한 선행 조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동정심이나 연민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해 보이죠, 네. 그죠? 뭐 자유님 좀 다른 걸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연민은 뭔가 내가 그 대상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뭐 느낌에서 그런 시작하는 약간 뭐 비슷합니다.
동정심과 연민은 둘 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딱하고 가엾게 여긴다라는 면에서는 엇비슷하죠. 그죠? 근데 둘 사이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정서를 크게 분류해서 기쁨의 정서와 슬픔의 정서로 분류를 하고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정서를 선, 슬픔을 불러오는 정서를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동정과 연민의 감정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동정이란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고 또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슬퍼하도록 자극하는 한에서의 사랑이다. 이게 이제 사랑이란 표현이 기쁨의 정서에 분류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즉 동정심은 타인의 불행에 함께 슬퍼하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감정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연민은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은 불행에 빠진 사람과 같은 마음에서 위로를 해주는 거라면 연민은 불행에 빠진 사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단지 상대가 처한 상황을 좀 가련하게만 생각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있느냐 네.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정심은 위로를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동질감을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흔히 우리가 동병상련의 정을 나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인데 이때 갖는 정서가 동정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정심은 서로의 처지가 좀 엇비슷한 상황이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관계에서는 동병상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가진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좀 가난한 친구와 실직을 하자 이렇게 조언합니다. 야, 차라리 잘됐다. 이번 기회에 푹 쉬면서 재충전 기회나 가져라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칩시다. 이 말은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까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상황에서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과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의 정서는 동정심보다는 좀 연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민의 감정 속에는 모종의 우월감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은 타인의 불행을 감지했을 때 출현하는 감정인데 그 연민의 밑바닥에는 다행히 자기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 또 나아가서 자신이 불행한 타자를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근데 뭐 상대방도 뭐 저만큼이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하는 그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네. 그랬을 때 뭔가 울컥하고 네. 또 헤어질 때 이렇게 괜히 한번 포옹도 한번 하게 되고 여자 아닙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아 뭔가 이게 서로 진심이 통했구나 위로를 받았구나 느낌이 되죠. 그죠? 근데 이런 연민의 감정 때는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가 아니고 좀 잘 나가는 지는 잘 나가는 놈이 그쵸. 어설프게 위로를 하면 네. 뭐 안 받은 만 못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그렇죠. 이제 다시는 보지 않아야지. 이런 그렇죠. 실제로 안 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위로를 해줬구나, 뭐 동정해줬거나 이런 건 좀 괜찮은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어설프게 연민을 표현하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물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자기 정서가 동정심이건 연민이건 뭐 구분이 잘 되지도 않고 또 구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죠, 그죠? 하지만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동정심에 기반해서 했느냐 연민에 기반해서 했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그 위로의 말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좀 반감이 들거나 수치심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서로 간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 동정심이건 연민이건 간에 위로의 말을 좀 건넬 때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 크게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예. 아무래도 불행이란 건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네.
큰 불행에 빠진 사람의 그 고통을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기가 그쵸. 어렵겠죠. 네 맘 잘 안다 그러지만 사실 한 번도 그런 상황이 돼보지 않은 사람이면 그 안다라는 얘기가 그죠 좀 인정이 잘 안 되죠, 그죠? 가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중에는 건물 임대료조차 내기 힘겨운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때 건물주가 나서서 어설프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 오히려 임차인의 원성만 사기 쉽습니다. 가령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임차인한테 건물주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나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한때의 추억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게나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칩시다. 이 말 들은 임차인 기분은 어떨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뒤돌아서서 주먹 감자를 날린다 그러나 까는 소리 하고 있네. 그죠? 뭐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로 고통받는 기분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상태라면 어설픈 위로의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정심이건 연민이건 간에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뭔가 그러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어설픈 위로의 말을 해주면 당사자가 그 어려운 상태에서 안주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가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다고 칩시다. 이 상황이라면 친구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호되게 욕설을 퍼붓는 게 좋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위로를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속시켜야죠. 진짜 아까 뭐 이렇게 뒤돌아서서 주먹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날아가는 주먹이죠. 그죠? 그 친구는 분명 뭐 어려움에 처하긴 했죠, 그죠? 근데 위로의 말을 건넬 상황은 아닙니다.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그 발자크가 나귀 과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감정은 동정심이다. 특히 동정을 받아 마땅한 경우가 그렇다. 동정심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약점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발자크에 따르면 진짜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헤어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건네는 어설픈 동정심은 위로보다는 경멸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현재 상황에 머물도록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린 친구에게는 위로보다는 차라리 쌍욕을 퍼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걱정하는 거죠. 네. 아니 재산까지 날려 친구한테 위로는 못 해주고 욕까지 퍼부으면 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 잘못이지만 도박으로 큰 돈을 잃은 마당에 친구한테까지 욕까지 먹으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죠? 심한 그 경우에는 그 친구한테 정오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노림수예요. 발자크에 따르면 정오감은 일종의 강장제로서 활력을 북돋우고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친구 질책 때문에 정오심을 느낀 친구는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조차 그럴듯한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어설픈 동정심을 보인다면 당사자는 그 말에 경멸감과 함께 절망감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발자크가 주장했듯이 동정심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약점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상황에서나 어설프게 위로를 하려고 들지 말라. 얘기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로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 다시 말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했을 때 보다 효과적입니다. 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불행에 빠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겠죠, 그죠? 하지만 자기 잘못 때문이거나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서 불행에 빠진 경우라면 위로보다는 따끔한 충고가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대학 입시에 떨어진 수험생에게는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매일 빈둥빈둥 놀다가 대학 입시에 낙방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건네는 건 결코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위로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부모 그렇죠? 입장이라면 혼을 내겠지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위로라는 진통제보다는 따끔한 치료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상처를 봉합하기보다는 환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좀 고통스러워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현재의 아픔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줍지 않은 동정심이나 어설픈 위로는 어려운 상황을 고착시키거나 연장하는 데 일조할 뿐입니다. 해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하는 필요가 있고 그게 또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네. 건네는 위로의 말은 이제 자칫 상대에게 이제 상처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말을 조심할 필요가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죠? 예. 네,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요.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결국은 이제 진심 혹은 뭐 진정성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죠. 아무리 그렇죠? 그럴듯한 말로 해봐야 사실은 진심을 느껴지지 않을 때는 뭐 대화, 뭐 술자리 이런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결국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위로의 말들은 오히려 상대에게 반감 내지는 수치심을 자아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 조심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얼굴이 약간 화끈하는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네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뭐 어떤 상황에서 위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뭐 한 줄 평이 아니라 약간 반성도 좀 하면서 네. 진심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도 동정과 연민한 구분도 이렇게 좀 해보는 그런 자세가 좀 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진정한 위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위로를 해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처럼 따뜻한 위로의 말은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의 감정에는 동정심과 연민이 있는데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동질감을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 동정심에 기반한 위로는 상대에게 힘이 됩니다. 반면에 연민은 동질감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감정인데 연민의 감정에는 다행히 자기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 나아가 자신이 불행한 타자를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이 깔려 있어서 연민에 기반한 위로는 자칫 상대방에게 반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어려움이나 불행에 빠진 사람에게 무턱대고 동정심을 표했어도 곤란합니다. 특히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어설픈 위로보다는 따끔한 충고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동정심이나 어설픈 위로는 어려운 상황을 고착시키거나 분발하려는 욕구를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